안녕하세요. 함은주입니다. 네, 참담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야 저도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나 사회자 분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 개인적인 마음이나 소회 같은 것들을 별도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조재범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성 감독의 축구부 비리 사건에 이어서 성폭행 고소 고발에 이르기까지, 또 빙상연맹은 조재범 사건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지금 현재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국회의원회관 작년 1월에 이 자리에서 국위선양과 성과중심주의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향과, 그리고 선수의 보호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제 기능을 못하고 처리 과정도 불투명한 대한체육회의 각종 위원회와 스포츠 인권센터의 무용론을 지적하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조재범 사건 이후로 대통령께서 2019년 1월 14일에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철저 수사와 엄중 처벌, 체육인 양성 시스템 폐단을 지적하고, 그리고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꾸려졌고 1차에서부터 7차까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020년 7월 7일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대통령께서 메달이 최고 가치가 아니고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철저 수사와 엄중 처벌,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엄중한 처벌과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 그리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기존에 있었던 혁신위원회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보도에서 나왔듯이 고 최숙현 선수는 2020년 2월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그리고 철인 3종 협회, 경주시청,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고와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청은 가혹행위를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러면 조사하고 우리 팀 해체하겠다라고 했고, 인권위원회는 2월에 진정 접수를 했는데 경찰 고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스포츠 특별조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4월에 사실을 인지하고 6월에 진술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최숙현 선수에게 추가 증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서는 어차피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해봤자 벌금 얼마짜리 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철인 3종 협회는 감독의 말만 듣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회가 있었는데 최 선수를 좀만 더 보듬어줬으면, 손을 잡아줬으면, 안아줬으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이 시스템은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으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문제의 핵심을 짚고 그걸 해결해줘야 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각자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해자의 주변인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신뢰
특성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조사단이 꾸려져서 인권유린 실태, 그리고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 체육회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그 사람들의 책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엄중한 처벌과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 및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팀의 팀 닥터였던 레비 나사르는 오랜 기간 동안 선수들을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175년형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비 나사르는 올림픽 메달 획득에 공을 세운 주치, 미국 체조 성공의 기여자로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스포츠계 최악의 범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발에 머물지 않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레이첼 데놀런다라고 하는 체조 선수가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어린 여성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저는 이 소송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 형량을 선고해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생존자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폭력과 성폭력 피해 사례를 당한 우리 선수들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 가치만큼 처벌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침묵, 방관, 은폐로 가해자를 도운 조직 및 대표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방기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에 대한체육회장이 사과의 말로 전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6일 끝까지 추적관리해서 뿌리 뽑겠다.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자를 교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분들은 제대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사건 터질 때마다 뻔한 사과만 반복했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태 인식의 한계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체육회는 4월에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6월에는 팀닥터의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그리고 작년부터 이 사건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다루겠다 이런 사안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6월 30일에 저런 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참석하고 대한체육회와 관계된 저런 골프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저게 최 선수가 장례식 끝나고 다음 날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전미체조협회의 사례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체조협회 이사진의 전원에게 레비 나사르 사건이 있은 후 전원 사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장을 포함해서 전원 사퇴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체조협회가 신속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협회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전미체조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체조협회장을 고발했고 실제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조협회는 1,120억 원의 보상 및 소송비로 인해서 파산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선수 성학대 혐의를 감추려 한 혐의로 전미체조협회, 그리고 미국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이때 조사를 담당한 FBI까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이 전미체조협회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의 추적 과정과 그리고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쭉 다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매기 니콜스라고 하는 생존자의 진술을 생존자의 어머니가 읽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우리에게 훈련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미시건 주립대학과 미국 체조협회는 이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소아성애증 환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가해자입니다. 합당한 책임을 지고 회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는 4월 최 선수의 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6월에 가해자 연락 및 진술서를 확보하고도 지난 월요일 정보가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4월과 6월 사이에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이 역시 저희 혁신위원회 1차 공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체육회 내부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및 부재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고 가해자와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 및 성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회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공공기관,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기본 원칙에 기반해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상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은 혁신위원회의 원래 권고 취지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창구가 없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윤리센터가 기존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던 기능, 문체부의 스포츠 비리신고센터가 가지고 있던 기능만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리고 그 기능을 그리고 그 취지를 잘 담아서 조직되고 구성되고 운영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서 탈피하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취지로 저희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1차 윤리센터와 관련한 권고를 제외하고 2차부터 7차에 이르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권고는 이렇게 1차와 4차를 토대로 해서 2차, 5차, 6차 권고를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실현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 육성 시스템 혁신 및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라는 주제로 권고가 시행이 되었고요. 특히 이 2차 권고의 경우에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기자 진학 제도를 개편하고 그래서 학교 운동부 운영 규정을 개선하며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통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그 대회 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하는 얼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차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모두를 위한 스포츠는 스포츠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엘리트 스포츠, 학교 스포츠, 생활 스포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공존하고 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을 보장하고 스포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균형적 통합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세부 권고를 하였습니다. 4차는 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차는 3차의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실현과 스포츠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로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차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걸 이행할 주체는 대한체육회가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KOC라는 기구의 특성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체육단체의 선진화를 위하고 앞서의 모든 권고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조로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1차 권고를 제외한 2차부터 그 7차까지의 권고는 이렇게 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포츠 혁신의 권고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 구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물론 뭐 논의가 현실에 더 맞게 논의도 더 돼야겠지만 이것들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과 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속히 그리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다루어지고 이행되기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도 이 모든 사안,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체육계 개혁이 제대로 해결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들도 관심 놓지 마시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그리고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도 주문만 하지 마시고 그 주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